하이 집단 텐트 굿. 이 아침부터 집단 텐트가 뭐야? 한강에 가면 집단 텐트 많거든요. 단체 텐트. 오래 해주세요. 회사에서 루팡하게. 저도 루팡 좀 하고 싶네요. 루팡하기가 뭐야? 얼굴 루팡. 아, 이제 종이 형도 늙었구나. 그러면 루팡이라는 단어 못 알아듣고. 궤도 루팡 모르세요? 궤도 루팡? 뭔 얘긴가 했는데. 저는 사실 루팡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기자 할 때도 루팡 좀 했고. 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임마. 지금 내가 말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 FM 허죠. 병허죠. 네. 제일 왼쪽이래요. 이분이요? 여기가 제일 왼쪽인데요? 저의 기준으로? 네. 에페 허전 맞지? 화면에서 왼쪽은 덕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 옛날 번개볼 조합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그립다. 청문회 때 보자. 청문회 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청문회 화요일이야 화요일.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내일이에요. 오늘 아닙니다. 자 갑시다. 자 5월 22일 오늘은 모닝 텐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아마 정오 텐트로 정오의 희망곡처럼 정오의 텐트로 바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유튜브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 올릴 건데 그때부터 진행이 될 거고. 자 오늘 아침에 이야기할 거는 3개입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을 확정을 지었죠. 네. 맨시티! 뭐 맨시티! 맨시티! 예상은 했지만 네. 맨시티가 저는 이미 맨시티에게 그 자력 우승 아니라 타력 우승을 선사한 거에게 충분히 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네, 자력 우승 실패라는 얘기가 네, 많이 자력 우승 있더라고요. 실패입니다. 네. 맨시티는 자력 우승 실패였어요. 근데 노팅엄 경기 다 네. 모여서 봤더만 아 선수들, 네, 맞아요. 로드리랑 같이 네. 해가지고 저 이렇게 막 테이블 이렇게 앉아있던데, 보니까. 와, 다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펩이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하면서 최근 6시즌 동안에 5번을 우승했더라고요. 네. 네. 한 번 우승 못했던 거는 리버풀이었죠. 2019-20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리버풀이 대단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펩도 잔인한 게 그 승점 97.1패로 준우승시키고 그런 팀 아니에요? 네. 네. 1819 때 그랬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리그만 따졌을 때 펩보다 더 압도적으로 리그를 계속 먹어오는 감독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로 봐도 퍼거슨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승을 달성을 했잖아요. 0809 시즌이 마지막 그 3년 연속 우승이에요. 4연패는 없잖아. 4연패는 없었죠. 근데 이번에 4연패 할 각 아닌가요? 저는 각이 좀 보인다고. 다음 시즌에 딴 팀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얼추 생각나는 팀이 있나? 아니, 이렇게 쭉 보면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 근 몇 시즌간에 결국 펩의 제동을 건 건 클럽밖에 없어요. 한 번. 그렇죠. 네, 그렇지. 저는 그 올 시즌 아르테타가 어쨌든 제동까지는 아니지만 방해는 해주는 부분에서 새로운 신흥 경쟁자의 등장에는 의의가 있다고. 근데 딱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시즌 아스날이 뭔가 맨시티를 이렇게 잡아내면서 우승을 할 것 같나냐고 물어보면 아스날이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 다음 시즌에 다시 챔스 티켓 경쟁해야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근데 시즌이네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죠. 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 챔스 경쟁하겠죠. 챔스 티켓 경쟁 다시 가야 돼요. 왜냐면은 맨유도 저는 올 시즌보다 더 무서워질 올라갈 수 있다고 거고 보고. 그죠. 뉴캐슬도 마찬가지고. 맞아. 이게 뉴캐슬 좀 변수죠. 그래. 이럴 과연 때는 챔스 이제 경쟁할 때. 경쟁하다가 어떻게 될지 부러질 모르겠지.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지. 그다음에 첼시는 난 솔직히 좀 봐야 될 것 같아. 네, 새 감독의 어떤 그 궁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토트넘 첼시요? 첼시 힘들죠.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뭐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또 팀을 잘 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리버풀도 아마 챔스 경쟁이 일단 먹고. 예, 이게 다 챔스 티켓 경쟁을 한다고 그림을 그리는데 맨시티한테 챔스 티켓 경쟁한다고 하나요? 바로 저기는 우승 도전이기 경쟁이지, 때문에 우승 경쟁이지.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는 다음 시즌에도 좀 압도적인 1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4연속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크다. 우승 자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가 또다시 우승한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라고 보나요? 일단 저는 무조건 전문 공격수의 영입. 홀란드? 네, 왜냐하면 이게 한 시즌에 리그에서만 36골을 넣은 공격수가 있잖아요. 네. 그 팀이 우승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선수를 꼽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려 36골을 넣었으니까. 아니 이번에 케인이 30골 근처까지 갔어 지금. 그리고 뭐 마지막 라운드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30골을 넣을 수도 있어요. 30골 근처까지 가는데 이렇게 득점한 그 1위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잘 없었어. 아니 심지어는 그 어쨌든 아직까지 좀 매체에서는 PFL 베스트 팀에 대해서 네. 올해의 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잖아요. 어. 근데 일부 분들은 혼란을 꼽느라 포지션이 중복되는 케인은 빠지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네. 근데 그 30골 가까이 넣은 선수가 PFL 올해의 팀에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잘 없죠. 혹시 몰라요. 혼란 때문에 진짜 가려져가지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근데 거의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433 기준으로 간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어렵죠. 뭐 중복 윙에 포지션이니까. 케인을 넣진 않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지. 그러는 네. 경우들이 별로 없다고 톱을 봤을 때. 쓰면 이제 뭐 혼란 케인이 들어가겠죠. 네. 어쨌거나
홀란드 골 많이 넣은 거랑 훌리안 알바레즈 같은 공격수가 그렇죠. 또 추가된 것도 있고. 9골이에요. 나름 이제 로테이션 공격수가 29경기 9골이라는 거는 대단한 일이고 이게 사실 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폴스9 썼을 때 지난 시즌이 되게 맨시티 공격이 되게 다채로웠잖아요. 네. 득점력은 지금보다 좀 아쉬웠을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왠지 전문 공격수가 들어왔을 때 펩가르디올라가 전문 공격수가 들어오면서 그 선수에게 모든 걸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득점 패턴이나 공격 루트가 폴스9 썼을 때보다 좀 적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그게 계속 나왔어요. 있었어요 진짜. 홀란드가 오히려 맨시티의 전체적인 그 우리가 알고 있던 맨시티 축구를 좀 방해하는 거 아니냐. 좀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홀란드가 안 나온 경기가 원래 더 펩시티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혼란이 있음으로써 다른 선수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미드필더랑 수비는 자기 역할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어요. 폴스9 때는 미드필더도 공격수처럼 뛰어야 되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문 공격수가 없는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혼란이 딱 그 득점이라는 역할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니까 다른 선수들은 자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았나. 3-2-4-1 같은 되게 극단적인 어떤 변형 전술은 선수가 자기 역할을 미드필더랑 수비에서 집중을 해야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 엘링 홀란이 기인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홀란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되게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맨시티 최애는 훌리안입니다. 왜요? 왜냐면 저는 올 시즌보다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훌리안 알바레즈가? 왜냐면 일단 소화포 툴이 많아요. 얘가 우잘라도 되고요. 이선으로 내렸을 수도 있고. 이거저거 다 써. 오른쪽 윙도 되고. 그냥 공미처럼도 써요. 네. 그러니까 이선 내려쓰기도 하고 오른쪽 윙도 쓰고 스트라이커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약간 같이 들어온 입사 동기가 지금 너무 초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약간 이제 가려지는 감이 있지만 이 선수 역시도 굉장한 선수다. 그렇지. 저는 이거는 좀 그 우리가 논외로 얘기할 부분이지만 칸셀로 아웃도 컸다고 봐요. 칸셀로 아웃이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우려도 있었죠. 그랬죠. 왜냐면 풀백 뎁스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칸셀로 아웃되고 난 다음에 3-2-4-1 만든 것도 있고 난 칸셀로 아웃된 다음에 그릴리시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칸셀로가 이래저래 좀 이것만 지금 나오는 얘기만 놓고 봤을 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라커룸에서 계속 긍정적인 느낌까지는 아니었나 봐. 뭔가 좀 참다 못한 게 터졌다. 펩가르디올라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 이것만 나오는 거 가지고 알 수는 없으니까. 맨시티하고 안 맞았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잘하기 물론 개 잘했죠. 칸셀로가 거기 왼쪽 풀백에서 했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풀백 그 이상이었으니까. 칸셀로 잘할 때 포메이션은 지금이랑 달랐어요. 네, 아예 달라졌죠. 2-3-5처럼 나갔거든요. 2-3-5니까 이제 로드리 옆에 풀백들이 안쪽으로 쫙 들어오는 그런 역할들이 많잖아요. 2-3-5. 근데 이 2-3-5 형태는 사실 풀백도 안쪽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수비 복귀할 때 더 많이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전방에 5명의 구조, 후방에는 센터백이 2명밖에 없어요. 이러면 밸런스가 좀 쉽게 무너지게 되는데 전반기 때만 해도 맨시티가 지금만큼의 느낌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이번 시즌 맨시티는 약간 흔들렸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백스리를 또 쓰면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낼 거라고는 그러니까 그게 펩이 대단한 거지. 그때 보면은 2-3-5 전술의 어떤 문제점은 윙이 조금 더 3-2-4-1 전술보다 직선적인 플레이만 요구를 받는데 포든이 올 시즌은 사실 이제 부상 때문에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던 때가 많았고 그리고 그릴리시랑 마레즈는 엄연히 따지면 반대발 윙어기 때문에 측면윙에게 직선적인 역할을 부여하면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칸셀루는 오른발이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릴리시도 반대발 윙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동선이 겹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2-3-5 전술을 썼을 때 맨시티한테 전반기 때 나왔는데 후반기 되면서 약간 3-2-4-1 전술이 이제 칸셀루가 나간 뒤로부터 아예 3-2-4-1 전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좀 편하게 맨시티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 아니 2-3-5 전술은 뭐야? 야 상호요? 상호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네, 2-3-5 전술은 뭐죠? 2-3-5 말고 MSI 때문에 지금. 그리고 상호가 이제 맨시티 레알 2차전을 직관했죠. 그거 잡혔다며. 그래요? 나는 못 봤는데 누가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사이에 잡혔다고 그러던데. 그냥 안경 쓰고 눈 크게 찾으면 이상호 아닙니까? 그런가? 나는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카메라에 잡히면 이스타TV 화이팅.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야. 뭐 써갈 거예요? 당연하죠. 네. 확실해요? 아니면 깍. 네. 뭐 KK 이렇게. KK. GG를 해주세요. GG 좀 별로예요. GG를 어감이 좋아. KK. KK 잘못하면 KKK 옛날에 그거 같잖아. 뭐요? KKK 그 인종차별하던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그래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해. A가 들어가잖아. GG를 해야 돼 GG. 아니 이스타TV 화이팅 하시고. 아니면 황당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재밌네. 아 오랜만에 또 아침에 보니까 반갑네요. 네네. 다쳤어? 손 다쳤어. 진짜? 손 다쳤어. 뭐. 왜 주원 형 죽방 후려쳤어요? 후려치고 싶었는데 치지는 못하고. 일부러 알고 잡은 거 아니죠? 몰랐어.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홀란드 영입한 게 그죠. 맨시티한테 되게 컸고 제가 얘기했던 다른 포인트는 이제 뭐 칸셀루 네. 아웃되면서 전술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3-2-4-1로 바꾸는 게 되게 도움이 됐고 그죠. 그다음에 수비 라인 보강된 게 좀 컸죠. 그리고 난 수비 라인 보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한 게. 아니 근데 솔직히 수비 라인은 좀 그렇지 않나요? 왜요? 몇 시즌째 지금 근데 어쨌든 완성됐잖아. 계속 썼잖아. 근데 완성이 되긴 했어. 근데 진짜 오랫동안 펩이 그다음에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 라인에 뭔가를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맞았어. 근데 이번에 아다리가 맞은 거 후벤 그죠? 디아즈가 네. 들어가면서 아다리가 맞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난 아케가 이런 식으로 잘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고. 스톤스 효과도 있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펩 가르디올라가 보강했던 수비수들 중에 이제 주요 선수들, 실패한 선수들 말고 주요 선수들 보면 결국은 그 멀티 수비수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약간 미드필더도 물론 이제 맞아. 스톤스는 사실 이걸 예상을 못했는데 네. 야 스톤스를 그렇게 쓸 거로 누가 예상을 하냐? 미드필더가 가능해진 스톤스. 그리고 원래도 이제 아케 같은 선수들은 풀백과 센터백이 다 가능한 멀티 자원이고 아칸지도 원래 풀백 센터백이 가능한 선수인데 그랬지. 좌우 센터백까지 모두 가능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좌우 풀백이 다 그거야. 그래. 그러니까 아까 방금 멀티자원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케, 아칸지, 스톤스 셋 다 능력이 있는 선수긴 한데 그죠. 이 정도로 지금 잘하는 건 난 이거는 펫발이라고 봅니다. 아유 당연히 다 이제 선수들 동선을 잘 잡아주고 후벤 디아스 빨도 있어요. 그래. 후벤 디아스가 중심을 워낙 잘 잡아주니까. 아칸지가 도르트문트 있을 때 속도나 이런 게 좋은 수비수긴 했습니다만 쟤 욕도 많이 먹었던 수비수예요. 덤벙거리고 미스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브렌트포드하고 홈에서 질 때도 그때도 아칸지 책임이 컸어요. 아, 공중볼 그래. 낙하지점을 잘 포착을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스톤스도 물론 뭐 개인사도 좀 있고 그랬다지만 저 선수도 원래 기대받았던 거 대비에는 좀 뭐 부상이랑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좀 어려웠는데 삼선에서 저렇게 띄우고 아케 저렇게 하고 아칸지 저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죠. 그쵸. 워커도 약간 이제는 좀 그 에이징 커브 조금 안 되나 싶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워커 수비하는 거 보면 그것도 전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멀티 자원이니까 그때그때 유연한 전술을 쓸 수 있는데 정말 극단적인 중앙 밀집형 포메이션인 3-2의 그 빌드업을 멀티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유리하게 꾸릴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잘 보면 다 빨라요. 그래 느린 속도가 다 선수가 좋아. 없어요. 사실 이게 그나마 느린 게 후벤 디아스야. 그나마 그러니까 네. 후벤 디아스가 느리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는 속도가 왜냐면 나머지가 너무 주력은 아니니까. 준족이라서 그래. 네. 근데 디아스는 그것도 예측으로 커버를 하니까 그쵸. 그런 거 보면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이제 수비의 다수니까 라인을 올려서 수비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죠. 뒷공간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맨시티가 빠르게 커버할 수 있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오타멘디가 센터백에 있었고요. 오타멘디 물론 잘했지만 네. 사실 느린 발 때문에 나오는 어떤 리스크라는 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거보다 좀 전에 망갈라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더 그랬죠. 네. 응. 망갈라 우리 라이브 처음에 그때는 아프리카 TV에 그게 있었을 때요. EPL 중계권이 있었을 때. 네. 옛날에 그때 이제 입중계가 아니죠. 그래서 EPL을 부탁해나 아니면 EPL 크레이지 했을 때 제가 망갈라를 대망갈라, 폭망갈라, 신망갈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 진짜 망이었으니까. 진짜 그랬으니까. 네. 예. 지금은 뭐 워낙 좋은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또 평균적으로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맨시티 수비에 능력을 좀 더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페르난두도 있었고. 페르난. 근데 지금 페르난두는 세비야에서 괜찮아요. 수미로 잘하죠 지금. 그때 페르난지뉴가 다 있을 때였잖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비 라인도 보강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3-2-4-1로 완벽하게 적응이 된 요 전술적인 부분도 좀 잘 맞아 떨어졌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2-3-5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었던 포메이션이었는데 3-2-4-1은 그거를 좀 많이 보완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단 어쨌든 3-2-4-1 전술 어떤 특징을 좀 보면은 일단 2-3-5 전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측면 윙 고립되고 그리고 빌드업 시에 빌드업 시에 이제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풀백에 대한 의존도가 심했어요. 뭘 그렇게 멍하게 보나요? 네? 아니 그냥 그 이제 어떤 말씀들을 또 하고 계신가. 네. 네. 거의 그냥 영혼 빼고 아니 영혼이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형철이가 이런 부분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걸 또 보면서 우리 팬분들 아주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만. 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레스콘 얘기하고 있는데 뭘 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어. 역시 줄리안 레스코 그때가 그립다. 감명 깊었던 내용이 있나요? 그쵸,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그립다. 그런 거 뭐 있고 라포르트 떠나면 새로운 왼발 센터백 누구일까? 저에게는 누가 올까? 그바르디올이 올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댓글 좀 읽어줘.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루팡이 여기 있었네요. 네. 아침에 와서 지금 루팡짓 하려고 여기. 아니야. 네. 아니 그냥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솔직히 홀란드 사고 챔스 못하면
존나 우울했을 듯. 펩 도대체 어디를 보강해야 하나? 그렇지. 예, 좀 이런 느낌이죠. 덕현아 졸리냐? 졸리긴 하죠. 예, 졸리긴 하죠. 또 예. 레알 중계가 새벽에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애매하게 걸쳐 있었어요. 맞아. 자 어쨌든 2-3-5 전술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밸런스 불안하다, 뒷공간 많이 내준다, 풀백 공세하면 의존도 심하다, 그리고 좌우윙의 직선적인 플레이가 좀 강조되는 느낌이 있다. 이 전술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2-3-5요. 네, 아싸리 쓰고 있죠. 근데 그 큰 틀에서 걔를 좀 같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펩은. 그 제가 항상 맨시티랑 아스날이랑 얘기할 때 오히려 딴 팀은 맨시티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스날이 맨시티를 못 잡을 것 같은 이유는 제가 이 표현을 좀 쓰기 싫은데 하위 호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전술인데 여기에 약간 선수들의 퀄리티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다운그레이드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3-2-4의 형태로 후반기에 바뀌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후반기 때 포메이션이 바뀌었다는 거는 보통 플랜 A가 전반기 때 리그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반기 때 그 팀이 부상자 나와 박싱데이 때문에 갑자기 힘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 되면 상대하는 팀들이 그 플랜 A를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후반기 때 그러면 페이스가 떨어지고 약간 고비를 맞게 되는 게 보통의 팀들인데 근데 맨시티는 후반기 때 플랜 A를 찾았으니까 지금 대비할 수 있는 상대팀의 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맨시티의 가장 큰 고비는 사실 칸셀로가 이제 나갔을 때 선수들이 그때 수비준의 부상도 많았고 칸셀로까지 갑자기 나간다라고 갑작스럽게 나와버려서 맨시티가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오히려 남아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새롭게 플랜 A를 짠 거죠. 그러니까 상대하는 팀들은 얘네 전술 변화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그냥 3-2-4의 전술에 허용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맨시티가 시간이 지날수록 측면 윙이랑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이 일단 되게 좋아졌어요. 3-2 형태 많은 숫자 바탕으로 빌드업 일단 잘 됐고 그리고 그릴리시 마레즈가 이제 좋았고 그죠. 그리고 중원 수적 우위가 용이해지는데 갈수록 중미랑 이 윙포드 간의 스위칭도 좋아지니까 균도안, 그릴리시, 마레즈, 덕배 혹은 덕배까지 이제 왼쪽으로 또 들어가면서 선수들 간의 어떤 그 스위칭이 좀 더 편해지면서 맨시티가 3-2-4의 전술의 완성도를 많이 늘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즌 말미 되면 항상 박찬호가 살아나요. 균도안. 중요한 순간에 박찬호가 살아나. 균도안은 그리고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서. 아니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골 넣는 거 봐. 에버튼전에 했죠. 균도안이 이제 좀 비판받았었던 게 그런 건요. 이제 수비 상황에서 이제 기동력이 좀 떨어졌다든지 이제 커버가 좀 안 된다든지. 왜요? 지금 그 채팅창 봤잖아. 황덕현 혼자 멍 때리기 대회 중. 덕현이 형 버스 좀 그만 타. 야 버스 좀 타면 안 되냐? 형철 버스 타고 싶어. 슬슬 형철 버스 마렵네. 20분에서 3분 뻐갔다. 형철 버스란 형철이가 전술 얘기할 때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거기에 묻어가는 전략. 주말에 멍 때리기 대회 있었다는데 황덕현 나가서 1등했어. 그럼 좋죠. 뭐라도 1등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만약에 맨시티가 다음 시즌에는 어떤 팀이 도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즌에도 우승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아주 크죠. 아주 이렇게 커요. 압도적으로 1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3-2-4-1이 이번 시즌 중간에 패배 탁 바꾸면서 다른 팀들이 대응을 좀 못한 게 있겠지만 이제 저거에 대한 대응을 또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통할 거라고 보나요? 저는 아마 맨시티가 다시 원래 4-3-3으로 돌아오려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왜냐면 이게 3-2-4의 전술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반기 때 완성이 되다 보니까 아직 상대하는 팀들이 그 공략법을 모르고 있는데 다음 시즌은 시간이 더 길잖아요. 분명 어딘가에서 공략법을 들고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의외로 빅식스 팀이 아니고 막상 또 보면 브렌트포드 이런 팀들이 또 굉장히 션데이치 에버튼 강팀 상대 맞춤 전술을 잘 짜잖아요. 원래 대래 그런 팀들이 가끔 통수 칠 때 있다니까. 아니면 갑자기 콤파니가 벌리를 끌고 와가지고 맨시티에 이렇게 또 그걸 할 수도 있지. 펩의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또 콤파니이기 때문에. 분명히 맨시티의 그 3-2-4의 전술의 어떤 문제점은 빌드업 시에 후방의 숫자는 많아서 그걸 바탕으로 풀어나올 수 있는데 잘 보면 선수들이 중앙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풀백이 없잖아요. 그 축구의 아주 오랜 역사에 왜 여러 팀들이 그동안 풀백을 항상 써왔겠어요. 사이드백을 쓴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 중앙에 모여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그쪽으로 집중 압박을 했을 때 맨시티를 고립시킬 수 있는 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측면의 직선적인 역습으로 그 3-2-4의 전술이 비워두는 측면 뒷공간을 공략하는 팀들이 다음 시즌 리그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맨시티는 아마 원래 4-3-3으로 좀 돌아오려는 시도를 다음 시즌에는 할 것 같고 그걸 하려면 풀백 보강을 해야 돼요. 지금 다들 이제 맨시티 카운터는 토트넘 얘기를 하고 있는.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건 맞아. 진짜 맞대결 기록 왜냐하면 카운터를 잘 치는 팀이 맨시티를 잡을 가능성이 어쨌든 크니까. 그쵸. 결국 이 얘기랑 약간 같은 맥락인데
그릴리시랑 마레즈가 지금은 솔로 플레이가 되고 그게 케빈 더브라인하고 돌아가든 누가 돌아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측면을 간파하긴 하는데 그게 솔로 플레이가 지금 아스날이 전반기 때 2-3으로 잘 나가던 게 마르티넬리랑 사카가 그래도 솔로 플레이가 됐었을 때였는데 더블팀 붙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도 누군가는 그거를 대응을 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거를 이제 파괴할 수 있는 법을 또 찾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미 이 균도안이 일단 계약 기간이 만료인데 네. 뭐 기사에서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떠날 수도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링크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시즌마다 항상 프리미어리그를 좀 벗어나고 싶다. 잉글랜드 생활을 좀 어려워한다. 네. 다른 나라 아스날 이적설도 있었어 근데. 네. 근데 다른 나라로 갈 거라는 얘기들이 항상 시즌마다 있었어요.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네. 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쓰다가 조금 이제 준 선수들 아스날이 잘 써먹잖아요. 아 진첸코요? 진첸코도 그렇고. 제주스? 제우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균도안이랑 칸셀로도 네. 칸셀로 루머가 있긴 했어요. 링크가 있어요. 데려와서 쓸 만큼 좀 쓰고 아스날은 일단 4위 안에 들어가는 거 유지 좀 하면서 다음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 중미가 만약에 떠난다면 그리고 이제 데브라이너도 사실 대체자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전반기 때 데브라이너도 지금의 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케빈 더브라이너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91년생이야.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칼빈 필립스의 리스크. 네.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칼빈 필립스. 쓰지 않을까? 쓰겠죠. 네. 그래도 리즈로 돌려보내는 건 네. 아니 안 되겠죠? 제값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게 왜냐면 지금 리즈는 일단 여기 남아 있을지 안 남아 있을지도 몰라 마지막까지. 맞아요. 뭐 이따가 우리가 그 강등권 체크를 하겠지만. 그래서 아직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첫 시즌의 성적이 평균적으로 필립스가 좋았다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스쿼드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미 보강까지 아마 이적 시장의 맨시티는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맨시티는 펩도 그렇고 좀 그 압도적인 기록으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펩이 어느 정도 감독 커리어를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쭉 해오면 추후에 이 축구사에 뭐 전술적으로 무슨 그런 감독들 있잖아요. 미헬스라거나 네. 그다음에 퍼거슨 이런 감독들도 있고 그다음에 크루이프도 여기 안에 뭐 들어갈 아리고사키 거고 같은 사키도 감독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펩도 여기에 하나 꿀릴 거 없이 같은 선상에 올라갈 수 있는 감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리그 경기 지금 10개라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확정을 또 했으니까 이제 계속 추가가 될 텐데 그리고 펩이 70년대생이잖아요. 그렇지. 아직도 나이가 젊어요. 네. 이번에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게 되면 챔스도 3회. 네. 근데 이제 안첼로티만 지금 챔스 4회잖아요. 그렇지. 근데 펩은 기간이 너무 많아. 그래 아직 한참 남았어. 아직도 한참 남았죠. 안첼로티 나이 생각하면 일단 뭐 트래블 2회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한 성적이 또 되지 않을까. 아니, 역대 되면- 최초니까. 그렇지. 역대 최초니까. 트래블이 되면 하지만 아예 최초입니다. 박찬호의 인테르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사실 왜냐, 틀린 말은 왜냐. 아닙니다. 아니 당판이잖아. 아니 그리고. 왜냐 그리고 챔결엔 갈리아르디는 안 쓸 거니까. 그 갈디 어제 갈디는 진짜 미쳤더라. 그냥 미리 써본 거야. 아 이 새끼 잘하나? 했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제 나가니까. 갈디 때문에 찬용이 화가 많이 난 거야. 그래서 SNS에 이제 혼술하는 거 올렸습니다. 네, 갈디 욕하면서 술 먹고 있다고. 아니 명분을 만든 거죠. 원래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맨시티는 우승 확정을 지으면서 또 기분 좋은 시즌 말미를 보내고 있고 자 다음 얘기해 보죠.